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11호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집값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브레이크였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부동산 현장을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더 보다 팀의 이승종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승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 반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때 전세 사기였나요? 네, 전세 그죠? 사기. 전세 사기 그때 아주 재밌게 들었었는데, 자, 우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난달 아파트 청약이 있었습니다. 이승종 기자가 그 견본주택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가보시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그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규제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네네. 11호 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난달 초에 광명시에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이 이제 문을 연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들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다녀와 봤고요. 네네. 이곳이 경기도 광명에 있는 4,200세대 규모 재개발 아파트인데 지난달 초에 견본주택 문을 연 이후에 네. 3일 만에 이 방문객이 15,000명 정도 방문을 방문객 했죠. 15,000명.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는 여전한 모습을 네.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네.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11호 정책으로 인해서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라 여러 그래요? 사례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이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2년 전에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네. 아예 거기 청약을 하려고? 네. 예. 애초에 이제 이 아파트 청약만을 위해서 2년 전에 이사를 온 겁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청약하면 안 되나요? 무슨 이점이 있나요? 그러면은?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면 이제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순위 받기 위해서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1순위 청약 조건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네네. 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계획이 없던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본인들의 어떤 자금 사정이 변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애초에 계획했던 자금보다 좀 가능 자금이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2년 동안 사실은 이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쨌든 있더라고요. 돈을 제대로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뭐 몇백만 원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네. 뭐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가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네. 자금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현장에 광명시에 이제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공인중개사들? 예. 방문을 해봤는데 여러 이제 사무실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11호 대책 이후에 매물도 줄었고 네. 매수 문의도 줄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끊겼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자, 매도 문이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고. 자, 한번 이게 우리가 잠깐 잊고 있으니까 2달 가까이 돼가니까 한번 되짚어 볼게요. 11호 대책 전문가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이제 규제 수위가 강했었는데 그 내용 어땠는지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이제 핵심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을 이른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네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네. 이른바 3중 규제 대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중 규제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조건들이 생기는데 네. 가장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기존에는 70%였는데 네. 새롭게 바뀐 규제로는 40%만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예전에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4억 원만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큰 차이죠, 사실은.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금액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주를 하게 됩니다. 네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른바 이제 갭 투자가 막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본인들이 이제 살고 싶은 지역을 미리
이른바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도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수요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됐다. 갭 투자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11호 대책의 큰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자가 아까 뭐 공인중개사 뭐 거래 또 끊겼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매도 어려워져서 난감한 경우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어려워진 요인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이제 거래가 어려워진 요인이 네. 갑자기 본인들은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어쨌든 돈 문제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유예 기간이 없었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많았고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예외 조항이 있지만 1세대 1주택이고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해야만 아파트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 단지가 이제 모여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가 이런 규제의 영향을 받은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만난 한 90대 노부부 같은 경우는 네. 이 양천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 거의 20년 가까이 거주는 하셨어요. 그런데 8년 전에 기존의 3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 아파트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외 조항인 10년 보유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해당 아파트여야지 그 동네에 딴 데서 산 거는 그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안 쳐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근데 본인들의 집을 원래는 이제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90대 노부부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사는 아들 집 근처로 이제 이사갈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네.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계획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네,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면서도 좀 그래요. 네,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지역은 결국은 매물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매물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노부부가 사는 단지가 2280세대, 그러니까 나름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인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당시 이제 거래 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10여 건에 불과한 네네.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그 10여 건의 매물도 거래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매도 호가를 높게 내놓은 매물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매물까지 합해서 10여 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양천구를 보면 네.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0월 14일에는 아파트 매매 매물 수가 2,600개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이 매물 수가 2,000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0% 넘게 급감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양천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 전체로 보면 매물 얼마나 줄었는지 그 통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이제 통계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네. 참고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아파트 매물 수를 보면은 대책 발표 전에는 7만 4천 개였던 매물 수가 네. 한 달 만에 6만 2천 개로 15% 정도 급감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른바 이제 잠김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잠김 있는데, 효과? 네. 그게 뭐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본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매수가 11호 대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 주택 매수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의 주택 매도 계획도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쌓이면서 이른바 매물이 나오지 않는 잠김 효과가 발생을 했다. 영어로 하면 락되는 거네요. 네, 락. 맞습니다. LOCK. 네. 왜 영어 단어가 먼저 떠오르지? 네. 예, 여튼 락돼서 잠김 효과네요. 네, 맞습니다. 나오지 않는 네. 닫히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중에 나오는 매물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매물 이제 급감했고 반대로 거래량
뭐 반대는 아니죠. 이제 관련되는 건데 거래량은 얼마나 줄었어요? 네, 거래량도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11호 대책 전후 1개월씩 그러니까 모두 2개월 동안 네.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 4만 건을 살펴봤습니다. 아, 취재진이 직접 이건 조사를 한 거군요. 네, 네네. 살펴봤는데요. 저 이제 방송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규제 지역 전체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 전체를 보면은 아파트 거래량이 18,000건에서 네. 4,600건으로 74% 와, 예. 급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참고로 서울은 이제 전체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전체를 보면은 73%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12곳 규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78%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뭐 용인이니 과천이니 이렇게 뭐 12곳 네,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 경기도 비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네. 뭐 구리시라든가 화성시 이런 비규제 지역을 보면은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은 36%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워낙 억눌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11호 대책이 거래량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나름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참고로 이 서울의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의 규제 지역별로 봤을 때 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그 상위권을 보면 어디가 있어요? 서울시 영등포구가 92%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가 88%, 네. 그리고 성남시 중원구가 85% 감소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거래량을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 계약서를 써도 주택 계약을 해도 네. 2주 동안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 거래 신고를 하는 기간이 이제 한 달이 주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거래량의 이제 통계치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기간차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런 점은 한 달 정도 인터벌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하지만 네. 그 부분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부분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인터벌을 고려하고라도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또 궁금해요. 기존 규제 지역 있잖아요. 뭐 강남 지역이라 그러죠. 강남, 서초, 송파, 뭐 그다음에 마용성이라 그러나요? 뭐 용산 뭐 이런데요. 원래부터 규제 지역이었던 곳들, 이곳들은 뭐 영향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규로 규제를 받은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던 그곳이 있습니다. 네. 강남 이른바 이제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네네.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네 곳은 기존에도 이제 규제 지역이었거든요. 이른바 네. 3중 규제를 받고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의 이 지역들의 11호 대책 전후 1개월씩의 거래량 추이를 보니까 네. 이 네 개의 자치구는 영향을 덜 받은 모습입니다. 네 군데를 합하면은 오히려 거래량이 9% 상승했습니다. 네. 전체 829건에서 904건으로 거래량이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네 군데만 규제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규제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 규제 지역이 수혜를 입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중간 평가를 해볼 때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별 흔들림 없이 그냥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고, 예상 못했던 뭐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그 주민들이나 어떤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 실제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한 두 달 동안 어땠는지, 부동산 가격 흐름은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흐름이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국내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를 발표하는 대표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KB국민은행 부동산 114 네.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세 군데 이제 주간 시세를 살펴보면 11호 대책 이후에
모두 서울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이 속도를 줄인다는 면에 있어서는 11호 대책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지난달 11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발표한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0.7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전달 그러니까 10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1%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 아파트 가격 상승 월간 상승에 비해서 지난달 상승폭이 매우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상승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상승폭 둔화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은 분명히 보인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네, 네. 자, 어쨌든 부동산 값을 잡겠다 하는 게 요 초기에는 뭐라 그럴까 상승세는 이렇게 좀 차단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 뭐 언론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 기자 보시기에는 풍선 효과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풍선 효과가 이제 일정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풍선 효과로 언급이 되는 지역이 네, 어디예요? 이 동탄지구가 포함된 이제 경기도 화성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치로 보면은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11호 대책 전후로 거래량이 화성시가 6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전체로 보면 36%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경기도 화성시가 유독 거래량 상승폭이 많았던 거죠. 66%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동탄역 부근으로 해서 예, 신축 예.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요. 많고 저쪽에 네. 뭐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데 삼성이나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네, 네. 예. 어쨌든 그 동탄지구가 거래량이 어쨌든 많이 상승했다. 네, 네. 예, 그걸- 거래량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실제로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는지, 네. 거래량은 늘었는데 가격도 올랐는지가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동탄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가 이제 1,400세대 규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25평형을 보유한 유일한 단지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동탄역 인근에 아파트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은 이른바 이제 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단지로 소문이 났다고 하고요. 젊은 세대들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규제 직후 가격이 1억 원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격 상승 추이를 살펴보니까 네. 11호 대책 발표 전에 84제곱미터가 1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 라디오 방송에 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지난달 11월 30일 날 예. 1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 6천이 오른 거네요. 네, 1억 6천만 원에 올랐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풍선 효과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화성시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동탄역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외곽 지역으로 벗어가 봤습니다. 이동을 해봤는데 동탄 호수공원 인근으로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많지만 그곳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 네. 자,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거래가 있었는데 1억 6천 올랐다 뭐 이 얘기고 네. 지금 말한 이 부분은 거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래도 소폭 있었는데 소폭 있었는데 그렇게 오르진 네, 않았다.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진 않았다. 아, 그 예, 얘기네요. 이런 얘기를 인근의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는 말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화성이 한 인구가 한 100만 명 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 특별시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인구 100만 명이고 굉장히 이 화성시 전체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화성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규제 지역,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이런 구역들이 화성시 단위로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시 단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동탄 같은 이제 더 작은 범위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로 보면은
이른바 이제 가격 상승이나 그런 게 조금은 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화성 인구 100만인데 우리가 뭐 화성하면 동탄부터 떠올리는데 동탄은 어쨌든 화성의 일부기 때문에 동탄같이 좀 이렇게 핫한 지역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이 화성 안에도 있다. 네, 거기 맞습니다. 편차가 있다 이런 말씀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 대책으로 이제 현장 취재에 직접 가셔서 본 어떤 직격탄 맞은 실수요자들 취재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이른바 이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무주택자거나 네네. 아니면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를 보통은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기를 하려는 이 사례자들을 좀 여러 케이스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사는 이제 30대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인데 현재는 이제 26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네네. 근데 화장실이 한 개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서 화장실 때문에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몇 년 전부터 화장실은 2개여야지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화장실 2개를 위해서 인근에 30평대로 갈아타기를 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이번에 11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본인들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해요. 근데 매도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갈 주택을 알아보다 보니까 본인들의 계획보다 훨씬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런 가능한 매수 자금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려고 했던 30평대를 가기 위해서는 대략 1억 6천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네. 결국 갈아타기 계획 조금 더 화장실이 2개인 주택으로 가려는 계획은 포기를 했다고 하시고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다른 지역 서울의 이제 다른 지역에 20평대 아파트, 요즘 화장실 1개인 20평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번에 11호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유예 기간이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들으니까 막 너무 놀라고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 뭐 좀 취재해 보신 거 있습니까? 한 명 정도 더. 다른 사례자분도 있었는데요. 네. 성북구에 사는 이제 30대 역시 이제 30대 부부였습니다. 예. 네, 6살 자녀가 있는데 이분은 5년 전에 성북구에 이제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성북구에 5년 전에 가실 때도 그 인근에 있는 그 뉴타운 지역에 조금 더 신축 아파트로 가시고 싶었는데 아 이분도 역시 청약 뭐 이런 거였나요? 그 신축 아파트는 이제 이미 이제 입주를 한 지는 몇 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우가 좀 다르네. 네, 예, 그런데 예.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당시에는 그 뉴타운 아파트로 가기에는 자금이 조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 이사를 가면서 5년 동안 우리가 착실히 저축을 해서 5년 후에 이사를 가자. 네.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난 10월에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네. 이분들의 자금 사정이 약간 큰 변화가 생긴 그렇죠. 거죠. 타격을 입은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성북구에 사는 30대 부부 같은 경우는 네. 이사 계획은 이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잠김 효과로 인해서 네. 매물 수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노원구 사례, 성북구 사례 이렇게 그 아주 리얼하게 잘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속앓이하고 막 이게 내가 다 준비 갖춰놨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원구인데요. 노원구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제 반대하는 네. 모임을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셔서 실제 현재 노원구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네.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원구 곳곳에 이 반대 현수막도 들면서 반대 운동이라는 건 규제 반대? 네, 규제 지역을 철회를 해달라. 철회하라. 규제 네, 네. 지역 철회하라. 예.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11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건 이 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노원구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이
7.86%입니다. 서울 평균이 7.86%인데 네. 농구가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농구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우리 지역의 아파트는 다른 데보다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도 끊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다 이거는. 네,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목표가 규제 지역 철폐지 무슨 뭐 소송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규제 네.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철폐하자 이러고 주민들 뜻을 모으고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승종 기자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취재한 분위기는 어떤지 이제 꼼꼼히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 기자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요런 것들이 뭐 정책적으로나 뭐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뭐 이런 것 상으로 중요하겠다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사례자들을 많이 만나면 네. 많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유예 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대책이 적용이 되니까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씀들을 사례자분들은 공통적으로 하셨고요. 네. 그리고 11호 대책이 현재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고요. 이 대책의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지가 되려면 후속 정책으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들 역시 관건은 핵심은 공급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얼마나 대규모 물량을 얼마나 저렴하게 일시에 공급하느냐 그런 부분에 이번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효과가 네네.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달려 있다.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자, 이승종 기자 말씀은 어쨌든 얼마나 적절한 시적절하고 충분한 공급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오늘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이승종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